시장이 휘청여도 주요 종목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종목군들 2차 전지와 로봇이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군들 또 원자재법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지금 언뜻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한방을, 강한 울림을 안겨주고 있는 부분, 환율의 상승과 시장의 하락입니다. 환율이 1,300원 선 살짝 아래로 내려오나 보다 싶었는데 다시 또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는 것인가 전체적인 흐름 읽어주시죠. 네,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좋다마는 약간 좀 맥 빠지는 오늘 좀 이 시장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미국 시장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은 뭐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올라가다가 특히 이 월요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30포인트 강하게 올라갔고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 금액도 상당히 컸고요. 그러면서 이제 2,500 돌파하면서 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이 화요일 날 힘이 좀 빠졌고요. 오늘은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낙폭 확대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도 어제는 1,300원 아래로 내려와 있었죠. 그래서 다시 1,200원대를 오랜만에 봤고요. 수급도 외국인 수급도 3천억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이런 강경한 발언으로 인해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나 금리에 대한 부분들 부담이 생겼죠, 시장이.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기술주들 좋지 않았었는데 국내에서 어쨌든 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17원 20전 상승하면서 다시 1,300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 다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매도 금액이 뭐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18분 지났는데 1,100억, 1,0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또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좀 더 큰 금액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라기보다는 그냥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매도가 나온다. 외국인의 매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관의 수급입니다. 기관이 2,857억 원 순매도입니다. 기관의 순매도는 좀 크죠. 외국인 1,000억대 인데도 반해 기관은 거의 3천억인데 근데 긍정적인 부분이 금융투자가 3,118억입니다. 지금 순매도가. 근데 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 주체들은 다 순매수거든요. 연기금도 200억 이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뭐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 다른 수급 주체들은 다 대부분이 매수를 보여주는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금융투자는 좀 단기적인 매매 성격이 많죠. 좀 빨리 샀다가 빨리 파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수급 주체들은 긍정적이다. 특히 뭐 이 거래소 본다라면 기타 금융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최근에 수급이 좋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수고요. 연기금도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기관의 순매수 긍정적이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크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시장의 하락, 오늘 하락, 사실 거래소의 하락 좀 가슴은 아프지만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코스닥은 뭐 강보합 수준이지만 그래도 하락이 안 나타났죠. 사실은 환율이 올라가면 기술주가 조정받는데 기술주 그러면 뭐 코스피에도 있지만 코스닥이 훨씬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흔들렸을 때에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크게 하락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하락하지만 코스닥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 오늘 뭐 환율 올라가면서 하락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하락은 추세적인 하락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또 때마침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이 만기일 수급의 변수는 없을까요? 네, 우선 만기일까지는 뭐 큰 변수가 나타나기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위로 가기도 아래로 가기도
이 위로 올라가면 이 너무 비싸게 산다는 부담감, 아래로 많이 내려가면은 가격 싼데 좀 사고 싶은데라는 이런 망설임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도 큰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이렇게 묶여서 가는 2,400에서 2,500 사이로 묶여서 가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펼쳐지는 부분들 외국인이 팔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러면 다음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키워드 펀치,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간극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개별 종목군들은 지수가 흔들려도 꾸준히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에 재료의 반응도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이 부분을? 우선 배경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어지는데, 지수가 묶여있죠. 지수가 묶여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형주가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가는데요. 지수가 올라가면 가격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이 최근에 외국인들도 좀 짧게 매매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대형주는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뭐 부정적인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종목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중형 혹은 소형 종목들 중에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지속이 될지, 어떤 이유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거래소에서 사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LG전자입니다. LG전자 최근의 흐름이 좋았죠. 8만 원대 중반에서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와서 오늘 장중 고점은 12만 원 넘었었고요. 지금도 11만 9,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가 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다가 이유거든요. 실적이 뭐 가전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된다,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 이런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말고 또 상승이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FNF입니다. FNF도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이 두 종목 공통점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거래소 쪽에서 눈에 띄는 게 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업부를 분할을 하지만 주주들한테는 이 주주 가치에는 훼손을 시키지 않도록 뭐 이렇게 잘 하겠다. 사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업 분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DB하이텍 제외하고 본다라면 FNF와 LG전자 실적의 방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또 가본다라면, 코스닥에서는 이 최근에 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에코프로 그룹주죠. 에코프로가 13% 이상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부담스럽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지만, 2차전지에서 이 에코프로, 그리고 뭐 첨보라든지 이 다른 LNF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을 지탱을 하고 있고, 이 에코프로의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코스닥이 좀 버텨주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전지라는 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2차전지라는 좀 테마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서정진 의장이 복귀하면서 이 3사 합병에 대한 그런 호재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이 엔터에이러 SM인데, SM이 오늘 1.54%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코스닥에서 가장 핫한 게 에코프로와 SM이죠. 이런 그룹주들이 상승을 하는데, 사실 코스닥은 코스피랑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적이 성장합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코스피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나왔는데, 코스닥에서는 종목별로 좀 이 테마를 받고 있는 이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좋은 이슈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르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했다, 종목이 상승했다, 연속성에 있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에는 코스닥 상승은 조금은 부담스럽고 연속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될 키워드 펀치 알아봤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